추동훈 매일경제 기자와 함께하는 인 뉴욕입니다. 자,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네, 네네. 좋습니다. 자,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온 CES 때문인지 AI 소식이 부쩍 좀 자주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픈 AI, 챗GPT에 개발을 한 오픈 AI가 이번에 신규 자금 유치 때문인지 다시 한번 기업 가치 평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pen AI is in talks to raise new funding at valuation of $100 billion or more. 오픈 AI의 기업 가치가 1,000억 달러, 130조 원에 육박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자, 기업이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요, 기업 가치를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몸값이 측정되어야 거기에 지분 비율대로 투자금이 확정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단계별로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내내 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해서 오픈 AI의 성장이 두드러졌었죠. 그런 가운데 이 챗GPT를 개발했던 오픈 AI의 몸값이 이제 1,000억 달러를 넘었다라는 평가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말로 급격한 성장, 대단한 성장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현재 기존 기업 가치가 860억 달러 정도로 평가를 받았었는데 신규 자금을 유치를 하면서 현재 몸값이 약 1,000억 달러가 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자, 아무래도 오픈 AI가 해야 할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돈을 그리고 자금을 인수받아서 여러 가지 투자를 단행하려는 것 같습니다. 현재 비상장 회사 중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기업 어딘지 아신가요? 혹시 머스크와 관련돼 있는 그 스페이스X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바로 스페이스X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비상장 회사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가 약 1,500달러 정도로 되고 있는데 이 일론 머스크가 언제 이 스페이스X를 상장할 것인가 또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오픈 AI 몸값이 벌써부터 1,000억 달러에 육박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과연 오픈 AI가 왜 또 새로운 자금을 유치하려 하는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바로 엔비디아와의 직접 경쟁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샘 알트먼 CEO가 최근에 한번 사임을 했다가 복귀하는 이 상황에서도 있었던 이슈인데요. 샘 알트먼이 기존의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인공지능 기술에 쓰이는 반도체 칩을 직접 개발하겠다라는 야망도 품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기술 설비도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엔비디아라는 기존의 전통적인 강자와 경쟁하기 위한 자본력이 필수라는 겁니다. 그를 위한 돈을 계속해서 모아내야 될 것 같고 이를 위해서 오일머니 그리고 차이나머니까지 끌어들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과연 오픈 AI가 내년도에는 AI 반도체 칩 회사로도 거듭날 수 있을지 등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이번 CES를 전후해서 2024년도 인공지능 시장에 굉장히 큰 화두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몸값이 무서운 속도로 불어나고 있는 오픈 AI 소식을 또 확인을 해봤고요. 챗GPT에 대응하는 애플 GPT 개발하고 있는 애플 관련 소식도 가져오셨죠. 한번 기사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확인을 해볼 때, 네, 애플 관련돼서 지금 새로운 소식 혹시 있을까요? 네, 이제 기사 전에 맞습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이 애플 역시 열심히 지금 새로운 기술 개발 그리고 제휴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간단한 기사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애플이 이제 미디어 관련 회사들과 제휴를 통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고도화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다라는 것인데요.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제휴를 통해서 많은 데이터를 확보한다는 겁니다. 결국엔 정보의 양이 많을수록 이 인공지능이 개발할 수 있는 그리고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라고 보는 측면에서 미디어 파트너사와 힘을 합친다는 것은 굉장히 애플에게 강력한 힘을 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보그지나 뉴요커 그리고 글로벌 미디어 기업인 콘테나스트나 MBC 뉴스로부터 미디어 컨텐츠를 하나의 원소스로서 제공을 받고요.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고도화하겠다라는 전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 애플은 연간 1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투자를 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디바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폰이 있으니까 네. 여기에서 쓸 수 있는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기술을 계속해서 개발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애플의 더 스마트해진 시리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애플 소식 이렇게 확인을 해봤고요. 일본 상장 기업들이 역대급 배당을 내놨습니다. 144조 원에 이르는 배당을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올 한 해 일본 기업들 정말 많은 돈을 벌어들인 것 같습니다. 재팬머니가 이제 눈독을 들이고 있는 시장. 아세안 쪽 자동차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apan automakers to invest $4.3 billion in Thailand over 5 years. 자, 향후 5년 동안 태국에 43억 달러 투자를 하기로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빅테크 그리고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올해 시장이 좋았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또 하나의 축이 있었죠. 바로 전기차 시장이었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올해 역시 전 세계적으로 붐이 일어나면서 많은 자동차 메이커가 생겼고요. 판매량도 늘어났습니다.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다소 부진하고 판매량에 한계가 다다른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었는데요. 내년도에도 전기차 계속해서 판매량이 늘어나긴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과 이제는 성장이 좀 멈출 것이다라는 전망이 서로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 지금 일본에서 이 재팬머니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소식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도요.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는 주식시장의 호황 그리고 기업들 역시 많은 실적들의 개선과 역대급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일본이 세계적인 현재 경제적인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일본 하면은 자동차가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도요타가 일본의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 이랬던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이 동남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젠걸음에 나서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바로 주요 4대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태국에 5년간 무려 5조 6천억 원을 투자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달러로 따지면 43억 4천만 달러고요. 태국 돈으로 1,500억 바트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 도요타와 혼다가 각각 500억 바트를 투자하고요. 이시즈 자동차는 300억 달러, 300억 바트, 그리고 미쯔비시 자동차가 200억 바트를 투자하면서 1,500 바트에 달하는 대규모의 자금을 이 태국 시장에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자, 동남아시아 역시 인구가 워낙 많은데다가요 개발 가능성이 무척 큰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런 만큼 전기차 시장의 붐이 아직까지 오지 않았던 동남아시아 시장을 일본 기업들이 선점하겠다라는 계획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네. 이 기업들은 말씀드린 대로 이 전기차 시장을 더욱더 공략하기 위해서 전기차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 정부와 같이 협력을 해서 이번 발표를 한 만큼 태국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전기차 시장을 성장시키기 위한 동력으로서 일본을 발판 삼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동남아시아 가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일본 차가 많습니다. 네. 특히 도요타의 차 그리고 스즈키 오토바이와 같이 탈 것들은 대부분 일본산들이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랬던 전통적인 강한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이 다시 한 번 더 드라이브를 건다라는 모습을 봤을 때 현재 도요타가 테슬라보다 더 나은 기업이 될 것이다. 이 하이브리드를 앞세워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전기차 시장에서도 도요타를 비롯한 일본 차들이 얼마나 더 좋은 활약을 펼칠지가 내년도 전기차 시장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 시장을 대체할 포스트 차이나로 아세안 시장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4대 완성차 업체를 태국에서 만들어낼 이 전기 픽업 트럭의 모습은 또 어떨지 궁금합니다. 자, 엔저의 역대급 실적 기록한 일본 기업들의 인수 투자 소식까지 업데이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마감한 뉴욕 증시에서 눈에 띈 움직임 보인 특징주 지금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